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여성 고유의 섬세함과 감성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여성들의 창업 성공을 돕는 곳을 소개합니다. 선배 소상공인들의 영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무료 아카데미에 다녀왔습니다.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기술인재정책관을 만나봤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출산과 육아로 직업을 잃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재취업을 해도 일과 육아의 병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사회 구조 탓에 여성들이 창업 전선으로 몰리면서 지난해 여성 창업자는 전체의 45%를 넘어섰습니다. 여성 고유의 섬세함과 감성이 무기가 되는 시대. 창업을 앞둔 여성들의 성공을 돕는 곳을 양가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공예 작업에 한창인 최연순 씨. 목공예와 주얼리, 나전칠기 등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사업으로 발전시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기술력도 갖고 있고 많은 작업으로 이제 공예 작품도 많았는데 이제 판로라든지 어떤 사업적인 그런 게 전혀 저 혼자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여자가 제조업으로 돈을 번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 씨는 서울의 공예 창업 보육시설인 여성 창업 플라자에 입주한 이후 다양한 정보와 컨설팅을 통해 홀로 서기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매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정 단골도 이제 좀 여러 분 생겨나고 있고요. 서울시 여성 창업 플라자는 전국 최초의 소규모 점포형 창업 공간으로 월 5, 6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창업 보육실 내에서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여성 창업 점포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월 매출 최대 1,000만 원을 넘기는 업체도 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구직 활동에 불이익을 겪고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 이러한 사회 구조 탓에 여성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지난해 여성 창업자는 전체 창업자의 45%를 넘어섰습니다. 저희 조합원분들이나 다양한 여성 창업가들을 보면 결혼이나 출산 이러한 큰 이슈에 대해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기가 힘든 면이 있는데요. 창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러한 거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여성 창업 플라자와 여성기업 창업보육센터, 경기도의 여성비전센터, 전국구 단위로 운영되는 시도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과 감성이 결합된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여성 고유의 섬세함이 장점을 발휘하는 시대. 여성 창업가가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돼 전문성과 비전을 보유한 여성 혁신 창업가가 대거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스티비 뉴스 양가희입니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임합니다. 그러다 보면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풀지 못하는 숙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전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안서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쌍둥이 육아일기를 시작으로 블로그에 입문했다는 문성실 대표. 처음에는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요리하는 사진을 올리다 보니 파워블로거가 됐다고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에 결핍이 있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 매장에 오는 그 고객들의 어떤 그 태도, 행동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독한 관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한데요.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외식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모두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실 저처럼 장사를 오래 했지만 한 군데서 계속 장사만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변화의 흐름을 빨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또 이런 교육의 장 자체가 특히 무료 교육이고 이런 교육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별민 아카데미 와서
그런 트렌드도 배우고 장사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다른 사장님들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옆에서 또 도움도 되고 그래서 항상 매번 강의 있을 때마다 참여하는 편이에요. 한번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계속 오게 된다는 배민 아카데미. 인력 관리부터 노무, 고객 응대 스킬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그 가게가 프랜차이즈 형태인데 본사에서 제시하지 않는 노하우까지 여기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서 실제적으로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케팅하는 방법이 너무 기발한 거예요. 사장님들마다. 배민 아카데미는 2014년부터 꾸준히 열리고 있는데요. 숨은 실력자들의 꿀팁도 얻고 동종업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배민 아카데미는 사장님들과 계속 상생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사장님들께서 필요로 한 교육들 그리고 이 배민 아카데미라는 공간이 사장님들께 좀 더 사장님들이 오심으로써 활기가 넘치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사장님들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사장님들과 함께 저희 배민 아카데미가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 일정은 매월 초에 공지되는데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배민 아카데미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강의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ESTV 뉴스 안서윤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2018년 지원 정책 방향과 세부 지원 내용 등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기술인재 정책관으로부터 청년 일자리 대책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이 활짝 꽃피우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관한 정책들도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시간 단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금전적인 보조만 해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생산성을 당연히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지금 2022년까지 2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할 그런 계획을 있고요. 10명 이상의 제조기업체가 6.7만 개인데요. 그중에 약 3분의 1 정도를 스마트 공장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 전용으로 지원하는 R&D 사업을 2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지금 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R&D를 지원하게 되면 생산 공정이 바뀌게 되고요.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 생산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 재직자의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면서 기존 재직 인력에 대한 교육도 계속 확대해서 22년까지 약 5만 명을 교육시킬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 개를 보급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공장이 자동화가 잘 되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돼요.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면 대체 어떤 것들이 좋아집니까? 질문지에 없던 질문인데요. 네. 일단 스마트 공장이 되면
그 생산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좀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생산 현장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공장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지고요. 그다음에 그 공장에서 생산되어서 나온 제품들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중소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물건을 사가는 바이어들이 와서 공장이 바뀐 것을 보면은 그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결국 매출이 늘게 되는 기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생산 현장에서 다소 인력이 줄더라도 판매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다시 인력이 늘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또 매출이 늘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또 생산 현장에서도 그 일자리가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저희가 스마트 공장 지원한 업체들을 조사를 했는데 평균 2.2명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 통계들을 보면은 약 2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4만 4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궁금한 점이었는데 깨끗하게 좀 해결이 된 것 이번 같습니다. 기회에 잘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VCR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연 기술인재정책관과의 인터뷰를 주제별로 짧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30분과 일요일 저녁 6시 40분, 중기부인 상생협력을 말하다를 통해 전체 내용이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5월 1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규 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대보증이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재기 활성화의 애로 요인 중 하나로 꼽힘에 따라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소상공인의 혁신 성장을 위해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되는 것인데요.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환경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 및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시책에 활용하기 위해 제26회 중소벤처기업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분야와 규제 개선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대상 한 편을 포함해 총 20편에 대해 총 상금 2,1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예스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